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보셨나요? 저 많이 얘기했지만 공포물을 잘 못 봐요. 네. 광대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아침부터 못 볼 걸 봤구나, 조금 어렵게 봤고요. 거기다가 이 런닝 타임이 한 2시간 45분이에요. 3시간 정도 되죠. 네. 그 오래 긴 시간 동안 광대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무척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은 4시간짜리였대요. 이게 편집한 거라고 하는데 4시간짜리는 안 보는 걸로.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는 전편의 그 아이들이 뭐 성장을 해서 자신의 삶에 찌들어 있다가 페니와이즈를 통해서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되고 서로를 추억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뭔가 이런 성장물로서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공포 영화의 요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봤습니다. 저는요, 일단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더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전편의 참신함이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 있었고요. 애정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단점들을 외면하려는 느낌을 영화 보면서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는 공포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어드벤처 영화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이버에는 스릴러라고 돼 있어요. 네, 장르가 스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는 정도나 공포를 주는 요소는 전편과 다름이 없었지만 참신한 전개는 전편보다 떨어집니다. 흐름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루저클럽의 멤버들의 개개인의 씬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힘을 받지 못하고 툭툭 끊기나 감동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문득 이 감동적인 요소들이 돌출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영화였는지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포 영화의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그 어린 친구들이 자란 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약간의 성장물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실을 떠나서 작가, 디자이너, 뭐 리스크 관리자, 코미디언 등 이제 번듯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랜만에 마이크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뭐 토를 하고 사고를 내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정말 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존재했던 페니와이즈는 너무나 큰 공포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니와이즈만이 그들의 그 공포였던 게 아니라 이들이 루저 클럽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 빌은 이 동생 조지가 이제 페니와이즈에게 죽기 전에 자신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동생과 놀아주지 않았기에 동생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베벌리는 아버지와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에디는 아픈 어머니와 이 자신의 그 용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벤은 뚱뚱해서 왕따를 당했던 거, 그리고 마이크는 어린 시절 그 화재로 이제 사랑한 사람들을 잃었던 뭐 그런 각각의 트라우마가 이미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에 페니와이즈가 껴있던 거죠. 그런 거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 쿠드식을 통해서 페니와이즈를 물리쳐야 할 때 자신들의 그 각각의 추억을 이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 그걸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자기 삶을 살다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옛날 기억이 떠오르고 즐겁다가도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뭔가 한켠에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일들도 떠올리게 되는 우리네 삶 자체를 조금 표현한 것 같아서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런 거를 무척 잘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편에 나오지 않았던 리치의 트라우마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가 성소수자라는 그 테마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는 이 오프닝 시퀀스에 이 자비에 돌란이 게스트로 나오는 이 동성애 커플을 보여주면서 암시를 하고 좀 시작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1편은 빌이 주인공이었다고 하면은 2편은 오히려 저는 리치가 주인공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치의 그 트라우마 극복 과정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쏟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 정체성이 달랐기 때문에 이 루저 클럽들과의 오랜만에 만남에서도 너 결혼했냐? 라는 말에 뭐 이렇게 대답도 잘 못했고 어린 시절에 이제 추억 찾기를 할 때 오락실에서 이제 막 스트리트 파이터 하다가 이제 막 그 한 친구한테 조금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호모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야만 했던
뭐 그런 상황들도 나오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제 유대인이었고 랍비였던 아버지를 둔 스탠리가 자신이 그 루저라는 것을 엄청나게 그 밝혀내는 장면에서 자신도 모르게 박수가 나왔던 장면은 자신은 남들에게 밝히지 못했던 떳떳함을 이제 스탠리가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박수로 쳤던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페니와이즈가 그런 것들을 자꾸 너는 숨기는 게 있어, 숨기는 게 있지 하면서 이렇게 막 저격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잘 표현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리치의 그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걸 정말 잘 다룬 부분들이 좋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드라마적인 부분들이 되게 강해지다 보니까 긴 시간을 할애하는데 긴 시간 동안 공포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드라마적인 부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호불호가 좀 갈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원작이랑 달라진 결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 팬들은 사실 좀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중의 빌이 이제 모두에게 해피엔딩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남은 친구들 외에 대부분은 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안 좋은 상황만 겪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자비에둘란과 같이 많은 카메오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시카 차스테인이 이제 그 트라우마를 막 겪는 그 씬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되게 놀라운 영화의 한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스티븐 킹의 소설이 원작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재밌는 컷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포 영화, 그리고 1편에 타이트하고 막 쪼는 맛을 기대하고 가셨다고 하면은 많은 실망을 하실 것 같고요. 이런 자신들의 그 상처나 배우들의 좋은 연기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좀 만족스러웠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요, 이번 영화가 매우 헷갈렸던 영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정 있는 영화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가 매우 힘들었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운 같은 감정이 남아있기는 한데, 냉정하게 말해서 흥미롭게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영화는 무서운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최근에 봤던 변신, 암전 같은 공포 영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옆에서 정크는 계속 부들부들거리면서 놀랐거든요. 그거 알아요? 뭐요? 제 옆에 있는 여성분은 네. 혼자 앉아 계셨잖아요. 네. 우셨어요. 웃었다. 근데 진짜 본 적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끊임없이 나오기는 한다. 공포영화가 가져야 할 덕목인 공포를 충실히 보여준 점에 있어서는 합격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영화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이 어드벤처 영화였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포씬이 많아서 공포스러웠냐? 더 공포스러웠냐? 라는 질문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전편에서 페니와이즈의 형태나 캐릭터를 알고 있는 터라서 전편의 공포를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도 뭔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참신한 전개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편에서는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뭔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보나 그것을 돌파하려는 시도, 그런 것들이 참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았는데요. 이번 영화는 전편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전개가 굉장히 늘어졌고요. 어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아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작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페니와이즈를 죽이는 방법 자체가 이 봉인이라는 점이 제일 별로였던 클리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클리셰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페니와이즈를 무력화시켰던 거는, 그렇죠. 슬레이어즈에서 제로스한테 막 그 행복한 얘기 하면은 막 괴로워 그런 그만해 하는 거죠. 것처럼 네. 당당하게 막 너를 놀리면서 막 광대하니까 하지마 그만해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서는 총을 들이대면서 총을 막 갈겨대면서 이렇게 점점 압박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말로 압박해가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봉이는 그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물 같은 게 나올 때는
설마 저기다가 피콜로를 집어넣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봉파. 그러니까요. 마봉파.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애정이 가는 건 제 취향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우정을 그리는 부분과 영화가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저 클럽이 재회하는 장면은 이 여타의 영화에서 보여준 재회씬보다 굉장히 깊어 보였고요. 반가운 그림을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도 그냥 제가 그 친구인 마냥 웃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우정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배우들이 연기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몇몇 울컥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루저 클럽의 멤버들이 각각의 물건을 찾으려고 뿔뿔이 흩어졌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때 각자가 짊어지고 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상처, 공포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물건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연출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특히나 빌이 자전거를 되찾는 장면이잖아요. 네. 되게 그 토이스토리 때 느꼈던 감정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장난감들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타고 있던 자전거가 있었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아련하게 다가와가지고 공감대가 특히나 갔던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컥울컥했어요. 눈물을 나오진 않았지만 그 과거에 대한 회상? 그런 것들을 아까 정크가 말했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기억이 나는 것처럼 그런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20세기 소년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져서 저는 취향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좀 더 나이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이 영화에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어른이 된 시점에서 네. 아이들의 그 과거 회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막 기지도 있고 뭐 우리들이 했던 장난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때 이런 게 있었지, 이때 그거를 발판 삼아서 현재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던 게 되게 비슷해서 만약에 이 작품이 먼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20대 소년 작가가 이거를 좀 벤치마킹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체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 아까 말했던 성장기나 트라우마 극복기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런닝 타임이 길긴 길어요. 네. 부담스럽죠? 네. 3시간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네. 감독판이 4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감독판을 볼 의향이 있는데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는 전편을 보지 않아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되게 최선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편의 팬들을 위해서만은 만들었다면 조금씩 더 잘랐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2편도 최선을 다해서 봐달라라는 느낌으로 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되게 길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길었어요. 저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아까도 말했지만 페니와이즈를 보는 것은 별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거 두 번째 이야기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든 잊혀진다는 건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악마일지라도 3.0 드립니다. 좋았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 소년 헐리우드 공포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3.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얘기 나오는 거 좋지 않아요? 다 그냥 좋아요. 그래요? 네네네. 전 특히나 그 이준익 감독 영화 예전에 정태호 씨하고 김민정 씨 네네. 나왔던 그 영화가 있거든요. 막 마트에서 막 키드캅. 키드캅 같은 거나 네네네. 뭐 20세 소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되게 그런 이유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시카 차스테인이 좋은 것 같아요. 취향이 확실하시군요.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